안녕하십니까. 세상을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HBM 경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근 그 HBM과 관련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젠슨항은 최근 유럽의 한 행사에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들이 그 노도나도 커스텀 칩, 즉 주문형 칩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상당수 프로젝트는 엎어질 것이라고 악담 아닌 악담을 했습니다. 이 아시다시피 빅테크들은 현재로선 더 나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개당 5천만 원을 훨씬 웃도는 엔비디아 GPU를 입도 선매하는 그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VVIP 고객이지만 한편으로는 엔비디아 GPU를 대체할 그 자체 칩 개발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이 엔비디아 칩이 너무 비싸고 전력도 너무 많이 잡아먹고 불필요한 기능이 많다고 보는 것이죠. 한마디로 엔비디아가 내놓은 범용 GPU에 비해서 맞춤형 칩이 주문형 칩이 더 높은 효율성과 더 낮은 전력 소비로 최적화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 예측 기관들은 그 AI 칩 시장을 호령하는 GPU 성장률보다 주문형 반도체의 향후 성장률을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 최근 발간된 AI 칩에 대한 그 디지타임스 보고서를 보면 데이터 센터용 주문형 칩 가속기의 글로벌 출하량은 지난해인 2024년 전년 대비 180%가량 증가했고 202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52%에 이를 것으로 봤습니다. 그만큼 엔비디아의 이 값비싼 칩을 대체하기 위한 시도가 현실로 이어지고 있고 앞으로 성과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런 주문형 칩 시장에도 메모리로 HBM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HBM3E 8단과 12단 납품 컬 테스트를 마무리하지 못한 삼성 입장에선 주문형 칩 시장에서 HBM 추격에 숨통을 틔우고 있기도 합니다. 그 엔비디아 젠슨항으로서는 어찌됐든 주문형 칩 설계 수요를 잡을 만큼 자신의 GPU, 즉 AI 칩을 더 매력적으로 스펙을 가꿀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에 가장 도전하고 있는 엔비디아 입장에서 매기 역할을 해주는 곳이 바로 경쟁자 팀레드 AMD입니다. AMD가 최근 그 미국 캘리포니아 세너제이에서 자신의 GPU MI350을 공개했습니다. 특히 그 세너제이 행사에서 눈에 띄는 점은 처음으로 AMD가 MI350에 들어가는 HBM이 HBM3E 12단 제품으로 삼성과 마이크론의 제품이라는 점을 공식화했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 HBM3 12단은커녕 8단도 엔비디아 컬 테스트를 마무리하지 못한 삼성 입장에선 엔비디아 호퍼 블랙엘보다 못하지 않고 가성비는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AMD의 MI300 시리즈 최신 제품에 그 HBM3 8단도 아니고 12단 제품을 납품하고 있음이 확인된 것이죠. 앞으로 젠슨항이 쪼그라들 것이라고 악담을 퍼부은 그 주문형 칩 시장에서도 삼성 HBM 러브콜이 늘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입니다. 최근에 구글이 삼성이 HBM 3 8단과 12단 엔비디아 컬 테스트를 마무리하지 못한 것을 이유로 삼성 HBM을 외면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있었는데요. AMD의 탑재가 확인되면서 이런 사안도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미 그 HBM 시장 경쟁을 보면 내년에 탑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HBM4 경쟁으로 이미 넘어간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마이크론이 이 HBM4가 HBM 6세대인데요. HBM4 12단 제품을 주요 고객사, 여기서 주요 고객사를 하면 엔비디아를 지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주요 고객사에 제공했다는 내용을 오피셜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HBM4의 경우는 이 베이스 다이가 직접 GPU 연산의 일부를 담당하기 때문에 메모리가 프로세싱 역할을 맞는 이른바 PIM이죠. 프로세싱 인 메모리로 진화하는 제품입니다. 변곡점에 서 있는 HBM으로 주도권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HBM4에 대한 시장 주목은 합당한 이유가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알아야 할 점이 있는데요. AMD의 그 MI350 GPU에 들어가는 HBM3E 12단 제품이 탑재된 GPU가 아직도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에 있습니다. 먼저 업계 압도적 선두로 통하는 엔비디아부터 보면 그 호퍼 100은 HBM 4세대 제품이 HBM3가 들어가고 H200부터 HBM3 8단이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블랙엘 초기 제품인 블랙엘 100과 200, B100과 B200, 그레이스 블랙엘 200 등에도 모두 HBM3 8단 제품이 다 들어갑니다. AMD가 이미 자신의 GPU에 탑재하고 있는 HBM3 12단의 경우는
올해인 2025년 하반기에 나오는 블랙엘 울트라 GPU로 불리는 B300에 탑재되는 정도인데요. 당연히 그레이스 블랙엘 300에도 GB300에도 HBM3 12단이 들어갈 것입니다. 정리하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아직 HBM3 12단 제품이 거의 탑재된 제품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이 반면 AMD는 HBM3 12단 메모리를 업계 압도적 선두인 엔비디아보다 먼저 탑재해 왔습니다. 달리 보면 GPU 경쟁에서도 HBM의 스펙이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 후발주자 AMD가 HBM 스펙을 자신의 AI 칩에 대한 세일즈 포인트로 삼기도 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AMD의 경우는 지난해인 2024년 4분기에 나온 MI325 GPU에 288GB HBM3 12단이 탑재됐고요. 여기에 삼성 HBM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MI350 GPU, 그리고 하반기 나오는 MI355 GPU에도 마찬가지로 삼성의 HBM3 12단 제품이 들어갑니다. 이 엔비디아향 HBM3 8단과 12단이 모두 막혀있는 삼성 입장에선 올 2분기와 3분기 사이에 AMD의 HBM3 12단 제품을 대거 탑재하는 만큼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AMD는 리사수의 리더십이 강고합니다. 리사수는 틈만 날 때마다 AMD의 그 인스팅트 GPU가 그 AI 산업 초기에 필요한 학습 능력에서는 엔비디아 GPU 호퍼에 밀릴지 몰라도 추론 능력에서만큼은 엔비디아 칩보다 뛰어나다고 말해왔는데요. 이런 리사수의 자신감이 시장에서 원래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그 사티아 나델라 MS CEO 같은 경우는 일전에 가장 가성비 뛰어난 GPU로 AMD 인스팅트 MI300 시리즈 GPU를 꼽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 MS는 자신의 서버에 대거 AMD GPU를 탑재하기도 합니다. 이 삼성으로서는 엔비디아에 사실 연이은 굴욕을 당해왔는데요. 젠슨항은 지난해 말에 패스트 트랙으로 삼성 HBM을 검증하고 있다고 했고, 해가 바뀌어서는 삼성의 HBM은 설계를 바꿔야 한다고 면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올 상반기에도 컬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이는 게 사실인데요. 1년 넘게 변죽만 울렸지만 성과가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입니다. 지난해인 2024년 말 기준 HBM 시장 구도는 하이닉스가 50, 삼성이 40, 마이크론이 10 정도였는데, 올해인 2025년에는 하이닉스가 50이라면 삼성이 30, 마이크론이 20 정도를 차지할 만큼 시장이 더 빡빡해지고 있습니다. 이 하이닉스 위상은 공고한데 삼성이 좀 빠지고 마이크론이 올라온 것이죠. 삼성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엔비디아 컬 테스트가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봐야 합니다. 이 삼성 입장에선 AI 시장에서 AMD의 분전에 따라서 HBM 사업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 조만간 엔비디아 컬을 마무리하게 되면 날개를 펼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앞으로 GPU 경쟁, 그리고 GPU 경쟁과 맞물린 HBM 경쟁을 한 묶음으로 잘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